네, 빠르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은 네. 일단 하나하나 이제 보면은 이제 933 3모는 투과목을 안 보죠. 네. 이제 5모부터 보게 될 텐데 투과목을 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사탐과 가탐이 몇 명이냐는 건데 뭐 사탐은 막 순전히 이제 사탐이 다 있는 거겠습니다만 가탐 지금 3모 때는 저게 내가 투과목을 골라야 되는데 투과목 고를 수 없어서 원에 들어온 애가 있을 거다 그럼요. 라고 하면 그러면은 3모보다 인원이 더 빠질 거란 얘기죠 앞으로. 예, 그걸 감안해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물리화학을 분석했는데요. 오답 단골 손님이었던 물리원 역학, 그 다음에 화학원의 화학 반응은 다 통합과학과 연계되는 파트인데 통합과학은 지금 물화생지를 다 이제 시험에 수능에 봐야 되잖아요. 이제 지금은 선택 과목이지만 통합과학 때는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물리화학에서 신경 써야 되는 파트 요거를 좀 주의 깊게 봐주셔야 되고요. 다음에 이제 3모라고 하지만 재학생끼리 보는 거긴 하지만 물리원 같은 경우에 1등 컷이 3년 연속으로 올라갔다. 자, 그러니까 실력 좋은 아이들은 유지되고 있고 슬슬 빠져나가는 거 네. 눈에 보이네요. 그러니까 사실 난이도로 할 게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3모 정도면 3구의 시작이기 때문에 난이도는 거의 비슷하다 보면 저 컷이 올라간 게 순전히 모집단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하위권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1컷은 올라가고 있고요. 물리원 1컷이 46점이나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재수생이 들어온다면 만점이네요. 50점이겠죠. 그러면 이제 지금 또 이것 마찬가지로 수학과 마찬가지로 오해석을 하지 않도록 내가 물리원 만점 실력이 정말 맞는지 1등 실력이 맞는지 두고 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화학원 같은 경우는 오답률이 다 4페이지 문제들이었거든요. 그래서 타임어택이 문제였고 지금 화학원 컷이 되게 낮은데 혹시 아이들이 지금 아직 그 고3이라고 하더라도 좀 탐구 공부는 국영수보다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녹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2028 세대들 물리화학 피할 수 없으니까 지금부터 미리 대비하셔야 됩니다. 자, 넘겨서 이제 물리부터 보면은 컷 말씀드렸고요. 이제 1, 2, 3, 4, 5등 오답률을 보시면 역학 문제, 그러니까 2등하고 4등, 5등도 역학이거든요. 이게 다 통합과학과 연결되는 그러네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통합과에서 수능에 나와도 거의 손색이 없다는 얘기죠. 예, 그만큼 통합과학을 보는 세대들도 좀 긴장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화학원 같은 경우는 저 1, 2, 3, 4, 5등 5등 빼고 1, 2, 3, 4등이 다 통합과학과 통합과학이죠. 연결되고요. 내신을 좀 하드하게 내는 학교 같은 경우는 저런 스타일로 내신 문제를 냅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통합과학을 준비하면서 화학원에서 연계, 특히 저 오답률이 높게 뜨는 저 파트들은 조금 깊게 더 학습을 해줄 필요가 있겠죠. 자, 물리에서는 만점 표점이 72점인데 화학에서는 1등급 컷 표점이 72점이라고. 물리를 도망가야 되는 이유는 막 명확하게 나와 있는 여기서도 거죠. 비교가 되네요. 예, 물리 아시죠? 작년 군무 때 62점이었어요. 야. 예, 웬만하면은 만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누구랑 같이 보느냐. 만점보다 점수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예, 어떻게 더 많냐고요. 근데 작년에 물리원 구무 만점 13% 나왔거든요. 4%까지가 1등급인데 네. 13%가 만점이에요. 어떻게 하자는 건지. 그러니까 이거 지금 올해는 특히 사탐론이 더 심화될 거기 때문에 이제 미리 갈아타셔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요 문제 갖고 왔는데 18번 같은 경우도 역시 역학 문제라서 통합과학 버전에서 심화로 내도 문제가 전혀 없는 그런 파트고 당연히 이거 내신에서도 날 수 있고 수능이 됐을 때도 이런 스타일로 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8번 같은 경우는 뭐 이거는 운동량 충격량이라서 아예 통합과학 단원에 들어가 있는 맞아요. 파트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똑같이 그 내신이나 수능에 내도 상관이 없어요. 예, 그만큼 통합과학 세대들 약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물을 안 보면 되죠. 지금은 선택 과목 있으니까 약하면 생지로 도망가면 되는데 통합과학 특히 인문계열 학과 진학할 학생들은 사탐 두기가 아니라 통합사회도 다 해야 되고 통합과학도 다 해야 돼요. 물리화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학교부터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학과 마찬가지로 다 통합과학에서 내도 손색이 없는 그런 문제들로 돼 있고요. 결국 이 대체를 보면 이제 사탐런, 그 다음에 과학2가 이제 물론 이번에 제가 봤을 때 더 옮겨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탐으로 빠지든 2로 빠지든 원은 별로 없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얘기 듣기로 이번에 물원 하원 선택자 학교에서 엄청 빠졌다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을 정확히 찍고 탐구 과목 준비해야 되고, 특히 뭐 서울대 만약 공대는 의대를 가야 돼. 그러면은 이제 툴을 골라야 되겠죠. 특히 서울대는 물리 화학 중에 반드시 하나 골라야 되는데 물리는 고를 게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화학 툴 추천드리고, 뭐 청 그러면 화학원인데 화학원이 작년에 1컷이 50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꼼짝 말았네. 다 맞고도 재수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래서 물론 올해는 이제 그거 감안해서 평가에서 좀 어렵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더 어렵게 된다는 얘기는 나는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정말 심화 버전으로 학습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생각을 또 수학 마찬가지로 해보셔야 되고, 이제 2028 세대들은 그래서 물리화학이 약한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물리화학 정도는 통합과학 이후에 좀 더 하고 왔으면 좋겠다. 예, 약해도 도망갈 수 없다 말씀을 드리고, 타임어택을 뚫어내려면 이제 물리도 그렇고 화학도 그렇고 이제 평가원에서도 작년에 사태를 알기 때문에 조금 더 원 과목은 심화해서 될 가능성이 되게 크다. 그러면은 이게 100턴으로 될지, 예, 문제 정말 많이 있거든요, 원 과목은. 그래서 이 기출문제를 무한 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느니 그냥 툴을 고르거나 아니면은 사탐 골라서, 어차피 점수는 더 잘 나와요. 공부는 덜 했는데 점수 잘 나오니까 그 나머지 공부량은 또 국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이런 걸로 투자시킬 수 있다 보면은 결국은 선택 과목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국영수가 안 되어 있으면 국영수 공부 시간을 확보해 줘야 되기 때문에 물리원 100턴 돌리다가 국영수 망가진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국영수가 안 돼 있으면 제가 봤을 때 사탐론 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머니들이 이제 과목에 대한 이해가 많이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제도에 대한 이해가 많이 안 돼 있으니까 아이한테 강하게 뭔가를 얘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아이는 가본 길을 가는 게 아니고 인생 첫 번째로 가는 길을 가는 거고, 그 가는 길을 갈 때 내 근처에 있는 아이들이 어디로 가는지, 아니면 내 수업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얘기하는 대로 갈 텐데, 모라생지 원을 가르치는 학원에서 내 길이 옳지 않다고 얘기할 가능성은 별로 없고, 물화생지 원을 배우는 옆에 있는 아이들도 다 물화생지 원을 시험 보기로 한 거잖아요. 당연히 거기에서는 한다고 정보가 하겠죠. 안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가보지 않은 길을 처음 갈 때 누군가는 정확한 내비게이션을 가져가고 누군가는 정확한 내비게이션이 없이 군중심리에 밀려간다면, 엄마가 강력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최병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든 저나 이주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고 나서 방향성을 정하고 가면은 좋은데, 아이한테 물어봐봤자 이 아이는 그 참고할 수 있는 레코드가 자기를 가르치는 선생님과 주변에 있기 친구들. 때문에 네, 그럼요. 결코 안전한 방법을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자기가 점수가 안 나온 다음에나 깨닫지, 점수가 나온 다음에 깨닫지 않거든요. 근데 저희 방송을 자세히 보시면 마치 그 고속도로에서 어느 톨게이트 아니면 어느 인터체인지에 사고가 났으니 우회하시기 바랍니다라는 표시가 수도 없이 떠 있다는 거죠. 근데 현재는 거기까지 가려고 그러면 아직 1시간 반을 더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 가서 2시간을 정체하느니 그 표시가 있는 걸 확인하고 빨리 다른 길이 있는지 체크해보고 그 다른 길은 저희가 보여드리니까요. 결과적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거는 굉장히 미덕입니다만, 그건 언제나 미덕이냐 하면 모두가 같은 과목을 볼 때, 그리고 뭐 열심히 공부하는 건 미덕입니다만은 그 최상위권 점수가 나오는 과목, 즉 제일 좋은 과목을 열심히 공부하는 게 미덕인데, 일단 어디로 갈지 결정하고 옳은 길에서 열심히 하면은 걔는 효과가 나오겠지만, 그냥 반드시 열심히만 하면 세상이 불합리하다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데 2시부터 비가 온다고 하는 뉴스가 있는데 지금 하늘이 맑은 적이 있잖아요. 그때 우산 하나 챙기는 것만으로도 비를 안 맞을 수 있는 거고, 이 입시는 2번 하면 끝나요. 그래서 이 2번에 저희가 최소한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최적의 선택을 통해서 최고의 좋은 점수를 맞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능 3월 모의고사 그 해석 방송 들어줘서 감사하고, 이 방송이 여러분 아이들 고2, 고3 아이들이 대학 가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한 교육 불균형,
해소할 방법이 없는 걸까? 그래서 시작하게 된 제도. 민성원 지역균형 장학생. 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다. 공부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아이가 없도록. 공부를 하고 싶은데 정보가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아이가 없도록. 민성원 지역균형 장학생이 어떤 제도인가요? 장학생 특전은 어떤 게 있나요? 지원은 어떻게 하나요? 너의 꿈을 이룰 때까지 민성원 연구소와 예보크가 너의 곁에서 함께할게. 이러한 교육 불균형 해소할 방법이 없는 걸까?